250번 쉽게 쓰여진 시. 자, 이 시는 윤동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으로 우리가 윤동주와 이육사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윤동주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많이 썼다면 이육사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한 저항 의지로서 1940년대를 저항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창밖에. 자, 지금 화자의 위치는 창 안에 어떤 방 안에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밤비가 속살거려 이랬습니다. 밤에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비라고 하는 거는 세모로 우리가 표시해 보면 되겠고, 윤동주가 살았던 암담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조용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윤동주가 살았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 작품을 우리가 감상한다면 이 감상 방법은 반영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첩방. 우리 육첩방 단어풀이 가보면 일본식 방의 명칭이다. 다다미 6개 넓이의 작은 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의 위치는 지금 일본에서 밤에 비가 내리고 있는 육첩방의 조그만 방에 앉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동주라는 시인은 실제로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상을 한다면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관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연으로 보겠습니다. 시인이란, 자, 여기서 시인이 나왔는데 화자인 윤동주, 자, 윤동주와 이 시에 화자가 지금 여기서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에서는 어떤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다 정도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과 화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천명, 어떤 하늘의 운명이다, 타고난 운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동주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1, 2연에서 슬픈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랬습니다. 자, 지금 화자가 유학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부모님의 어떤 뒷받침,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학비를 보내주어서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늙은 교수라고 하는 것은 자, 현실에 안주하는 메마른 지식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일제치하의 어떤 윤동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 늙은 교수의 강의는 어떤 일제 강점기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자기 동무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다. 여기서는 상실감이 드러난다. 나는 무얼 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자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일제치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처지, 현실적 자아를 세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랬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여기서 침전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침전은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이런 낯선 시어를 시에다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는 걸 우리가 침전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자, 무기력한 삶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침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침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에서 6년까지는 현재 삶에 대한 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보면서 뭔가 의심해 본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깊이 생각해 본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인생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우리 이런 부분은 시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생은 어려운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윤동주를 대표하는 단어가 부끄러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반성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시대 현실과 시를 쓰는 것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8년은 1년을 반복하면서 약간 바꾸어서 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지금 1년과는 이게 줄이 바뀌었죠. 육첩방이 먼저 나오고 창밖에 밤비가 내린다는 게 두 번째 두 번째 행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반복되고 살짝 바꾸는 걸 우리가 변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재인식 또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등불을 밝혀. 자, 우리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해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가 감상했을 때 등불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등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둠은 세모, 일제 강점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희망적이고 광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시대처럼 온다.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서 최후의 나는 자, 깊은 반성을 통해 성숙한 내면적 자아를 이룬 그런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세모의 나와는 다른 동그라미 해주면 동그라미의 어떤 내면적 자아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연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시에는 나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 동그라미 내면의 어떤 내면적 자아와 세모로 나타나는 현실적 자아를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악수라고 하는 것은 대립하는 두 자아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자, 우리 이 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본에 유학 중인 화자가 있는 일본식의 다다미 방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화자를 억누르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자, 슬픈 천명.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싸우기보다는 시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인으로서의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침전이라고 하는 단어, 뚜렷한 목표 의식도 없고 현실의 문제나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회의하면서 성찰하는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후의 나. 자, 잘못된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현실의 나와는 다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반성을 하는 성숙한 내면적인 자를 의미한다. 자, 악수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 무기력한 현실의 자와 내면의 이상적인 자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 극복의 태도를 이 단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적 자아는 세모로 나타냈었죠. 밤빛, 육첩방, 어둠의 시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내면적 자아는 동그라미로 표현해주고 등불을 밝히고 아침을 기다리며 자아 성찰을 통해 성숙해진 나를 의미합니다. 이 두 자아가 악수라는 행동을 통해서 화해하고 있다. 자,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낸다. 자, 이 시는 반성적, 미래지향적, 고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고뇌와 자기 성찰이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일제강점화 시대 현실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1번 시의 특징과 표현.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자기 성찰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대립적 시어를 통해서 시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이 나는 남의 나라에서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아 성찰하고 있다라고 우리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 이 시에서 시인으로서 느끼는 화자의 고뇌를 단적으로 표현한 식구를 이 어절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슬픈 띄우고 천명이라고 하면 어절이 두 개가 되겠죠. 어절은 두 개가 되고 음절은 사음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절과 음절을 잘 구분해 두겠습니다. 3번 이 시에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상징하는 소재는 자, 우리가 찾아보면 자, 등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2번. 홀로 침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 이 뒷부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무기력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